태국, 많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태국의 유명한 장소는 방콕, 파타야, 푸켓 등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태국의 진면목이 아니라고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 씨, 그는 말합니다. 태국의 많은 지역을 자전거로 5개월 동안 여행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태국에 대한 깊은 여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 씨. 2017년 태국의 전국을 5개월 동안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그는 태국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던 추억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그는 태국의 북부 산악 지방인 치앙마이, 치앙나이, 후인 롱클라, 따돈, 메사롱, 메홍손, 푸치파 등의 산악지대를 자전거로 달린 여행지를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좋아했던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곳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해외여행 중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여행은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여행지에 대한 호감도는 만명이면 만명 모두 여행의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의 나라가 가장 좋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3개월 정도로 다니는 자전거 여행자가 추천할 수 있는 동남아 여행지는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을까요? 세계 54개국제 여행하고 있는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 씨. 그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긴 시간 동안 자전거로 여행하였습니다. 홋카이도 쿠시로 스번부터 시작해서 큐슈까지 구석구석 많은 지역을 달린 일본, 루손섬에서 다바오 섬까지 다닌 필리핀, 하노이에서 사파까지 그리고 남부 메콩강 하류까지 3개월 동안 달린 베트남, 태국 국경을 넘어 2개월간 달린 미얀마, 그리고 황토 흙먼지로 도저히 자전거를 타기 매우 힘들었던 캄보디아, 높은 산악지대가 많아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던 라오스, 그리고 히말라야 남쪽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 해발 3,300m를 넘는 대만의 옥산 등 많은 고산지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폴, 홍콩, 중국의 몇 개 도시 등도 여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여러 나라를 자전거로 시골 구석구석을 달린 자전거 여행자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는 태국이라고 추천합니다. 그런데 동남아 여행지에 대한 오해가 가장 심한 나라가 태국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태국의 여행지는 방콕, 파타야, 푸켓 등지입니다. 유명 관광지보다 그 나라의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기를 좋아하는 자전거 여행자인 이성구 씨. 그는 파타야나 푸켓은 왜곡된 태국의 모습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태국의 치앙마이 북부 지방의 산악지대와 작은 시골 마을은 아름다운 대자연이 펼쳐지는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많은 섬들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태국의 진면목을 제대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런 잘 알려지지 않은 태국의 여러 곳을 5달 동안 여행한 그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파타야와 푸켓은 가장 실망이 컸던 관광지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장소를 관광지를 다니는 여행자가 바라보는 입장과 실제 현지인들의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롯데타워는 여행자가 보는 관점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가족과 함께 갔던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매우 낭만적이었습니다. 특히 리스본 시내를 달리는 작은 트램은 여행자의 입장은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50일간 포르투갈의 시골 구석구석을 자전거로 달린 뒤 리스본에 도착해서 포르투갈의 현실을 몸으로 느낀 뒤에 자전거 여행자가 바라보는 리스본의 트램은 낭만적이 아니라 쓸쓸한 교통수단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대항해 시대 전 세계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포르투갈에 비해서 지금의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매우 낙후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을 목격한 후 리스본은 낭만적이기보다는 옛날의 번영에서 물러나 뒤처져 버린 도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행의 깊이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곳을 바라보는 태도는 매우 달라집니다. 자전거 여행자 그도 아주 오래전 여행사의 여행 상품을 통해서 태국을 잠시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끌고 긴 시간 동안 태국의 실제 삶을 체험하고 난 뒤에 보는 태국은 매우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관광 대국이라고 말하는 태국은 이런 점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라고 그는 말합니다. 원래 1960년대 전까지 파타야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 병사들의 휴가를 위한 캠프가 파타야 인근에 시설되면서 파타야는 급속하게 변화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파타야 해변길은 밤이 되면 거의 10m 간격으로 길가에 서 있는 여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국의 모습은 태국인들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서 건강한 로맨스를 이루지 못하는 서구인들이 태국에 와서 그들이 원하는 태국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태국에서 우연히 만난 65세의 영국인 하나는 런던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년 중 8개월 동안은 영국에서 일을 하고 4개월은 태국에 와서 어린 태국 여자와 즐긴다고 했습니다. 영국으로 가면 하층민이지만 태국에서는 귀족이 될 수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실제 푸켓이나 파타야에는 수많은 노년층의 서구인들이 젊은 태국 여자의 슈가 데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여행자의 생각은 그러한 여행이 가장 천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와서 돈으로 여자를 사는 행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상적인 관계의 로맨스를 이루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일탈 행위일 뿐입니다. 이 생각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야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니다. 그것은 인간의 논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푸켓이나 파타야는 태국인들의 실제 삶이 아닌 그런 부류의 서구인들이 원하는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전거를 끌고 태국의 북부 산악지대의 마을과 남부의 많은 섬들을 여행한 자전거 여행자는 태국의 대부분의 도시나 마을들은 그러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파타야나 푸켓은 태국 본연의 모습이 아닌 서구인들이 원하는 도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옛날 한국의 동두천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태국 여행을 파타야나 푸켓으로 가는 것은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이 한국의 옛날 동두천을 여행하고 한국을 다 봤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푸켓이나 파타야를 많이 가는 것은 태국을 올바르게 보는 여행이 아니라고 자전거 여행자는 안타까워합니다. 자전거 여행자가 태국을 여행할 때 그의 가족을 코사메시라는 남부의 섬에 오도록 해서 여행을 함께 하였는데 그때 그의 가족들은 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다며 그 여행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태국은 분명 관광 대국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계 54개국을 여행한 자전거 여행자는 태국 여행의 장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는 태국인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씨입니다. 많은 서구인들이 태국을 더 랜드 오브 스마일이라고 할 정도로 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씨와 순수한 미소를 잘 짓습니다. 태국과 남미의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태국은 남미처럼 치안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소매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경제가 어렵지만 그런 범죄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물론 태국도 대도시인 방콕이나 파타야, 푸켓 등의 유명 관광지는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있기도 합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인 이탈리아의 로마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도둑이 엄청나게 많은 것에 비하면 태국은 비교적 치안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여행자는 태국에서 여러 번 분실사고, 카메라, 지갑, mp3 등등을 잃어버렸는데 모두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인들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생각과 분석은 다음에 일본의 친절함과 태국의 친절함의 차이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태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를 당한 자전거 여행자는 태국인들의 태도에 매우 놀라웠다고 합니다. 분명히 쌍방과실이었기 때문에 자전거 여행자도 태국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자국민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나무라며 외국인인 자전거 여행자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자전거를 치고 낄낄거리면서 떠나버린 인도인들과 태국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다고 자전거 여행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54개국을 여행하면서 자전거 여행자가 시도한 히치하이킹 성공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분명 태국입니다. 그만큼 태국인들은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음식이 매우 맛나고 저렴합니다. 물론 음식 가격이 저렴한 나라도 많고 맛난 나라도 많지만 특히 태국은 음식 문화가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이웃 나라인 미얀마와 비교하면 태국의 음식은 매우 맛있고 저렴합니다. 태국의 식문화가 다른 식문화가 발달된 나라와 다른 점은 스트리트푸드, 즉 길거리 음식의 발달입니다. 특히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밤이 되면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트푸드점을 엽니다.
자전거 여행자의 경험은 어느 스트릿푸드는 인근에 있는 식당의 음식보다 풍미가 좋았는데 가격은 고급 식당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국은 어느 나라보다 스트릿푸드, 즉 길거리 음식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치앙마이 북부에 있는 빠이라는 작은 도시에는 매일 밤 많은 여행자들이 길거리 음식을 즐깁니다. 셋째, 태국은 지역마다 상당히 다른 문화와 풍속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남한의 5배 정도로 큰 나라입니다. 북부 산악지대와 남부의 해안지대는 매우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도 방콕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한국보다는 비교적 지방의 특색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태국은 마사지의 나라입니다.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면 매우 피곤한데 태국은 그 피로를 풀 수 있는 매우 좋은 나라라 자전거 여행자는 태국의 매력에 빠지고 맙니다. 스페인 어학 연수 시절 매우 피곤한 날 스페인의 마사지를 받는데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가격도 매우 비쌌지만 그 마사지는 마사지가 아니라 피부 점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의 마사지는 태국의 마사지에 비하면 거의 피부를 쓰다듬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마사지의 방식은 태국이 압도적입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태국의 마사지는 너무 아파서 힘들었다고 할 정도니 마사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태국식 마사지를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의 작은 도시에서 마사지는 1시간에 15,000원 정도니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 이외에도 태국의 저렴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1년을 살 수 있는 기후,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많은 등등의 작은 장점들도 많이 있는 나라, 태국. 그곳은 분명 여행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태국의 가장 힘든 점은 태국의 문자와 언어입니다. 여행할 때 현지 언어를 공부하기를 매우 좋아하는 자전거 여행자가 엄두조차 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태국입니다. 벌레가 춤을 추면서 지나간 흔적과 같은 태국어 문자, 그리고 4개의 성조가 있는 중국보다 더 많은 성조, 5개의 성조를 가진 태국의 언어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언어입니다. 베트남만 해도 로마 알파벳과 비슷한 문자를 쓰지만 태국은 태국 특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나라이지만 여행자의 입장에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문자와 언어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